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요즘입니다. 코스피가 단 하루 만에 2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6,300선을 하루 만에 돌파해버렸는데요. 이와 동시에 삼성전자도 이제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됐습니다. 전 세계 시총 12위 등극. TSMC보다는 6계단 아직 낮지만 그래도 일라이릴리보다 높아졌죠. 자, 이런 기념비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반도체 투톱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단독 보도긴 한데요. 3월 19일자로 밸류업 공시를 할 걸로 전해졌고요. SK하이닉스도 샌디스크랑 HBF 표준화를 추진하면서 다음 먹거리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자, 어제 엔비디아 실적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죠. 중국이 없어도 실적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참 다행이지만 지금의 눈높이를 내년에도 충족시킬 수 있느냐라는 질문엔 명확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뉴욕 증시에선 더 이상 프리미엄을 붙여주진 않는 모습인데요. 때문에 우리 반도체 투톱, 칩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동력을 찾아 나서는 건 투자자들에게 안심을 주는 대목이긴 합니다. 오늘 미국 분위기 보면 차익이 나올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그 밖에 어제 또 괄목할 만한 포인트는 LG전자와의 협력에 대한 부분에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단독 파트너, 현대차가 독보적일 줄 알았는데 LG전자가 새롭게 떠오르면서 단번에 그룹주들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결국 전기전자가 돌아가면서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수급이 만약에 빠진다면 어디로 갈 것인지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시기인데요. 그 힌트를 어제 서클 덕분에 발견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굉장히 소외됐었던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S, LG CNS 공통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다는 사실 또 의미심장하죠. 자, 이제 모닝콜이 울리는데요. 일어나서 썰 좀 풀러 가보시죠. 네, 벌써 주 후반 금요일 아침입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 썰전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좀 컨디션이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네, 회복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컨디션도 컨디션이지만 뉴욕 증시도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 5%, AMD 3%, 마이크론까지 줄줄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래서 고민되는 부분이 또 우리 반도체겠죠. 엔비디아 실적 덕분에 어제 급으로 상승했는데 오늘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도 사실 엔비디아는 미국의 경우에는 좀 미지근했어요. 우리만 환호를 했지. 그래서 일단 오랜 연휴를 먼저 알고 가야지 어떻게 좀 네네.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실적이겠죠. 네.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 실적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현재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쵸. 연초만 하더라도 200조 정도 얘기 나왔다가 245조 상향 조정되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모건스탠리가 298조, 맥쿼리는 거기다 더 받아서 301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국계 IB들이 경쟁적으로 이제 그 실적 가이던스 높이고 그리고 목표 주가를 상향하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특정하게 네. 엔비디아 그거에서 그건 아닌 것 아니고. 같아요. 네. 엔비디아 영향이 물론 없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된 요인은 제가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적절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가니까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자, 그 어제도 그렇고요. 그제도 그렇고 이틀 동안 외국인이 3조 4천억이 넘는 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3조 4천억이 넘는 금액이 IT에서 나왔어요. 삼성 하이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요.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네. 근데 표면적으로는 좋으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올해 좋으니까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가슴 속에 있는 이제 솔직한 얘기는 가니까 계속 가는 거지. 상승 탄력에서 계속 가는 거지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시점이 멈추게 되는 시점을 참 정확하게 알면 좋을 텐데 대략 우리 이사님은 어느 정도 추측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본 기사 중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 유명하죠. 블랙록이 오늘 리밸런싱 데이라서 2월의 마지막 거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현재 28%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25%까지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네. 또 시장이랑 또 참 잘 맞물려서 오늘 좀 시장이 파는 빌미를 제공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참 교묘하게 이제 월이 바뀔 때 이런 소식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2024년도부터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좀 바라보게 되면 이게 월이 바뀔 때, 반기가 바뀔 때, 분기가 바뀔 때 이렇게 시장의 변화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런 케이스에 또 적용이 되게 된다라면은 뭐 3월달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1월달, 12월달 주가 좀 쉬었잖아요. 그래서 해가 바뀌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가 바뀌면서 물론 뭐 12월달, 1월달 바뀐 게 무슨 의미냐 할 수 있겠지만은 달이 바뀌게 되면서 해가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변화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감안해 봤을 때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이제 좀 이렇게 급등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급등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작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는 없다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블랙록의 어떤 그 비중 조절 요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네. 최근에 외국인들이 정말 미친 듯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저것도 핑계 될 수 있겠지만 주된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맞물린 때가 딱 도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정률적 분석이라든지 객관적 근거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네. 아니라고 봐요. 네. 시기는 이제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님께서는 줄곧 뭐 차익을 실현하자라는 뷰를 외쳐 오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5만 원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 차익이 나온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분명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들어와서 이제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는 시그널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분들 분명히 있겠죠. 예. 근데 제가 오를 때마다 이제 수익 실현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이게 막 30만 원, 30만 5천 원 이걸 맞출 수 있으면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겠어요. 그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어쨌든 올해 들어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매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비중 줄여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리스크 조절을 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외국인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흥분해서 계속해서 이제 뭐 풀매수 이렇게 나갈 이유는 없지 네네.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여기서 주가가 더 간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뭐 비중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개인적으로 이제 뭐 시장의 어떤 순환매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네. 코스피 시장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장의 어떤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이 만약에 나왔을 때는 대비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예.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총알이 있어야죠. 그쵸. 예. 뭐 오늘 여러 가지 저희가 궁금했던 부분들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네. 오늘 다 하나씩 해볼 텐데요. 자, 일단 외국인 수급, 메이저 수급에 발맞춰서 아직 거스를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에서 차익의 구간인 건 오늘 또 한 번 더블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네. 매주 이 시간에 얘기를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소부장이었거든요. 그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결을 같이 하는 기업들 그리고 좀 달리하는 기업들 나눠서 네네. 옵션을 드렸었는데 같이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 한화비전 이런 기업들이었습니다. 뭐 이게 삼성전자에 납품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말들이 많고 이거는 네네. 어디까지나 추측성 보도라서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는 바지만 이것 때문에 한화비전도 한 차례 올랐고요. 네네. 어제는 한미반도체가 결국에 불을 뿜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미반도체 네네.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일단 한미 반도체는 긍정이고요. 네. 긍정이고 저도 그 소위 말하는 그 이제 그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예. 공급한다 안 한다 기사를 다 봤어요. 네. 다 봤는데
모 언론사 두 군데에서 경쟁적으로 기사를 내고 있더라고요. 기사를 내고 있는데 두 개를 다 읽어보니까 결론은 안 한다 쪽으로 보는 게 일단 맞겠다는 결론을 좀 냈습니다. 일단 냈고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한테 오정보 확산을 하지 말아라고 네네네. 경고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샘플용으로 한 대를 들여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미 반도체가 꾸준히 이제 요구를 해왔더라고요. 우리 것 좀 한번 이제 샘플용 써봐라 해가지고 연구해서 한 대 들여온 건데 그거를 좀 이제 과장해서 좀 기사가 나가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과장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소는 이 구매에 대한 어떤 결정력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화들짝 놀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이제 그런 식의 기사를 내지 말라는 그런 이제 요구가 나왔던 것들이고 예. 그리고 그 마이크론이 TC-NCF 방식의 이제 본딩을 통해 가지고 엔비디아 쪽으로 공급했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할 수 네,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럼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추측이라고 일단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뭐 공급 판단 얘기가 확정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는 뭐 안 한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맞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예. 그만큼 본딩 공정이 정말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 존재감은 현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화두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HBM의 어떤 성능이 이제 향상이 되게 되면은 방금 말씀했지만 본딩 공정에도 중요도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게 아시겠지만 칩 적층수 증가라든지 그리고 정밀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본딩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본딩 장비를 더 잘 만드느냐 이 대결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한미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화두가 되는 거고 앞으로도 한미 반도체 관련된 어떤 이런저런 얘기는 아마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제 급등을 해서 오늘 좀 차익이 나온다면 그럼 접근이 가능한 구간입니까? 근데 저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 과거 이제 2024년도에 이제 하나비전 노이즈 때문에 이제 주가 조정 나왔었다가 예. 다 회복을 해버렸거든요. 그럼 이 하나비전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고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던 안 하든 이제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딩 시장에서는 중요도가 상당히 커지게 되고 앞으로 이제 본딩 장비도 계속해서 이제 마이크론 연지 하이스 제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 쪽으로 계속 공급을 하게 될 건데 네. 이번에 그 2026 세미콘 코리아에서 HBM 5 그리고 6에 이제 생산 가능한 와이드 TC 본더를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하반기 출시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쪽으로는 납품 못할 거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지금 전략을 이제 한미 반도체들 가져가고 있는 그런 그렇다더라도.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삼성전자 이슈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네. 한미 반도체 가지고 있는 역량만 이제 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근데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미 반도체가 탑티어긴 한데 하나 비전도 못지않게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기는 또 똑같이 긍정적인 의견으로 보세요. 네. 왜냐하면은 예. 이게 원래 경쟁자가 나타나면 좋은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닌데 예. 어쨌든 뭐 한미 반도체는 한미 반도체 나름대로 일단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높여 나가게 되면서 네. 일단 확고한 그러니까 HBM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 HBM을 얘기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얘기가 나왔잖아요. 엔비디아 네. 얘기가 나왔는데 예.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어쨌든 공급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여기에 끼어들었지만은 하이닉스가 주가가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또 본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독점 어떤 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 그 시장 속에서 새롭게 진출했다고 하더라도 예. 시장이 커지는 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눠 가져가는 구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둘 다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소부장 조금 다른 단에서 좀 네. 체크를 해볼게요. 어제 온디바스 AI도 좋았고요. 우리 뭐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이런 기업도 좋았지만 이제 어제로 인해서 소부장이 가나 싶었는데 네. 그렇다면 또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전에 한 몇 주 전 말씀해 주셨던 솔브레인도 조금 룸이 남아있는 것 같고 네네. 소부장은 여전히 의견 동일하십니까? 동일한데 예. 계속 여쭤보시니까 종목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 TCK 네.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TCK요. 그러니까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실리콘 링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HBM 공정을 하게 되면은 예. 깎고 다듬는 공정이 계속 수백 번 반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깎는 공정이 식각 공정이잖아요. 네네. 이 공정이 이제 HBM 제조하게 되면 계속 반복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관련된 그 장비를 램 리서치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램 리서치 쪽으로 이제 TCK가 이 식각 장비에 들어가는 예. 이 실리콘이 방금 말씀인 소모성 부품 이거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어쨌든 이제 공정의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이
반복되는 이 공정 때문에 네. 일단 소모성의 어떤 부품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보게 되면은 뭐 TCK 같은 것들 보셔도 되고 뭐 오로스 네. 테크놀로지 계측 장비 오로스텍. 얼만큼 네. 이렇게 잘 이렇게 적층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매주 여쭤보니까 매주 새로운 종목을 알게 돼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저희가 네. 반도체를 점검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만약에 차익이 나온다면 이제 그 대기 자금을 갖고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도 또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또 로봇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엔비디아의 입에서 또 힌트가 나왔죠. 독보적인 피지컬 AI의 협력 업체 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일 줄 알았는데 LG전자가 언급되면서 줄줄이 신고가를 서치했습니다. 네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LG 그룹주 안에서 한 종목을 볼까요? 아니면 네.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볼까요? 와 진짜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네요. LG냐 현대냐 이런 고민을 할까 생각도 못했는데 맞아요. 일단은 현대차를 봐야 되는데 그래요. 근데 이게 현대차 지금 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네. 현대 오토 에버만 빼고 지금 이제 다 올랐거든요. 근데 그 전날 너무 급등해서 그런 네. 거 아닐까요? 그리고 올랐고 거기다가 어제 또 올랐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현대차 그러니까 이게 참 가는 게 보이지만은 가는 걸 따라잡아 위치 때문에 가는 걸 따라잡아라고 말씀드리기가 정말 좀 그렇다 보니까 네. 그냥 종목으로 픽을 할게요. 그냥 LG 이노텍. 역시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에 있어서 LG 이노텍 보자는 건데 안 그래도 LG 이노텍이 참 수급도 좋고요. 네네. 그죠? 결국에 신고가를 갔네요. 근데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도 탑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죠? 네네, 맞아요. 이노텍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예. 더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LG 이노텍을 얘기하게 되면은 항상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아이폰 출시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바일에 이제 제한이 되는 단조로운 매출 구조가 있다 보니까 아이폰이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부터 주가 꺾일 때 보면은 이제 아이폰이 출시될 때 잠시 올랐다가 주가 밀리고 아이폰 출시 얘기 나오게 되면 또 올랐다가 또 꺾이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작년 4월 달부터 그 흐름이 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 비모바일 영역으로 이제 확장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말 그 LG 노텍에 정말 건강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FCBGA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북미 신규 고객 사양 이제 PC CPU용 기판 납품이 본격화가 되게 되면서 2024년 대비해서 1,000억이 넘는 매출 구조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좀 더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고 있는 광학 솔루션 부분에 제한돼 있던 이 단조로운 매출 구조에서 이제 캐시카우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그 현상이 앞으로 계속 더 확대가 되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광학 솔루션 외에 다른 영역에서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LG 이노텍을 바라보는 메이저되던 시선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이런 현상이 나온 거다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답답한 박스권을 뚫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들어가라는 건 아니죠? 네, 일단은 어제 아마 20%까지 올랐는데 뭐 조정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조정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 지금 어쨌든 어제 돌파가 과거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부터 보게 되면은 조금 이제 저항대로 장했던 가격대거든요. 30만 원대가. 그래서 30만 원대를 그래서 이제 돌파가 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은 매수 자리를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항상 이제 우리가 급하지 시장이 급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고 조정을 한번 기다린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좀 어찌 보면 LG 이노텍을 바라본 시선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삼성전기처럼 그죠? 네네. 둘이 항상 많이 비교가 됐었는데 그쵸. 요즘 독보적으로 MLCC 때문에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LG 이노텍의 변모를 저희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SPG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뭐 로봇 대표주긴 합니다. 사실 뭐 저희가 현대차 그룹주 하면서 안 살펴보긴 또 어려운 종목인데 좀 너무 고평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거의 또 적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HTS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PER이 레인보우는 7,000배로 책정이 됐고요. SPG도 만만치 않아요. PER 기준 200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많이들 보시는 네이버 기준으로 보기에는 또 8,800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산이 됩니까? 적자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글쎄요. 이거를 뭐
8,800회 뭐 돼 있으니까 네. 맞다라고 말해야지 뭐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리면 제가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적자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 보통 PER이 아니라 PSR로 보통 적용시키는 거 상당히 많은데 네. 어쨌든 뭐 PER로 뭐 8,800배 나온다 그러니까 뭐 예상 PER 할 겁니다. 예상 PER 흑자로 전환됐을 경우에 이제 감안을 해서 네. 아마 지금 저 가치 측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 8,800배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성장 모멘텀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게 예. 항상 주가가 현재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스처럼 지금 발생되고 있는 어떤 그 실적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로 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네. 기대치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좀 앞섰다라고 보는 게 음. 일단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로봇의 대장 지표로 여겨지는 두 기업이라서 어제 저희도 언급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보니까 조금 그렇기 때문에 빠질 때도 더 많은 폭으로도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중심을 좀 잘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는 또 남은 섹터가 어디 있을까 유심히 또 바라보다가 찾은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죠. 서클이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거두면서 어제 급등을 했고요.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관련주들 뭐 카카오, LG CNS, 삼성 SDS 이런 기업들이 올랐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제 또 갈 때가 된 거지 않나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어요. 예. 예, 물 좀 한 잔 드시고요. 네. 갑자기 뭔지. 네. 그래서 막 어제 보면요. 카카오가 좀 유독 눈에 띄는 게 쌍끌이로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뭐 네이버, 삼성 SDS, LG CNS 만만찮지만 그중에서도 삼성 SDS 그리고 LG CNS, 카카오 이런 기업들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예. 그중에서 카카오가 좀 눈에 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은 서클의 실적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가상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연유 때문에 일단은 이제 카카오가 좀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두나무 지분 이제 매각 가능성도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각이 진행되게 된다라면은 또 조단위 어떤 현금이 유입이 되고 이게 투자 자금으로 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이게 양치 소년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 예. 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어가지고 예. 카카오 네. 좀 원픽으로 좋습니다. 자, 오늘도 뭐 저희가 반도체부터 로봇 스테이블 코인까지 여러 이슈들을 다뤄봤는데요. 오늘 시작에서 어떤 것들 좀 주목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수급일까요? 글쎄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갈까? 그러니까 반도체 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갈까? 플러스 외국인의 매도가 과거 이 거래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매도가 나올 건가? 이런 걸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코스닥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조금 눈에 띄는 어떤 외국인의 수급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봤을 때 달이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감안해 봤을 때 조금 이제 적극적인 어떤 전략보다는 조금 이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관찰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월 마지막일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코스닥 수급은 반도체 소부장 말씀하시죠? 반도체 소부장 쪽이라기보다는 코스닥 전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덱스 성격의 어떤 자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맞는 것 같네요. 예, 좋습니다. 목이 메일 정도로 또 이렇게 상황에서도 또 같이 도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심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